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다. 네, 나경원 의원이 날린 돌직구입니다. 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런 말도 내뱉으셨네요. 나경원 의원 목소리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2분 만에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도 하시고 하셨던데요. 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대해서 소위 제가 보니까 대화, 평화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예. 또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하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훨씬 클 것이고 미국은 이제는 동북아의 안보보다는 미국 국익을 먼저 따질 것이고요. 예. 그 가운데 튼튼한 한미 동맹 아니면 그러니까 튼튼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면 미국은 우리 국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미 동맹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고 이 잘못 줄타기 외교하다가는 저희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외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까지 계속해서 튼튼한 한미 공조를 양국 정상이 다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국빈 방문 억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1박 2일 있으시면서 사실 26분이죠. 단독 회담이. 과연 튼튼한 한미 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독 정상회담을 26분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26분밖에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신뢰가 조금씩 좀 금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안보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자국의 국익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대통령보다도 그 우선시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더 걱정이 되고요. 예. 조금 이 남북 관계는요, 우리 혼자 주도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변 국가 이 이해를 일치해가는 노력. 그리고 그 기반은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중국 사실은 이제 중국을 같은 입장으로 끌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 중국과 지금 3불1한 결국 추가 사드 배치하지 않겠를 검토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이 3불1한을 내놓으셨는데 사실은 중국은 사드 어떻게든지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11월 초에 중국 방문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드의 사드의 타당한 처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10월 말에 중국과의 이런 합의에 있어 사실상 이제 공동 발표에 있어서 이면적인 합의가 있지 않느냐 의심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우리로서는 중국과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런 줄타기 외교 잘못하다가는 양쪽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조금 그런 부분 잘못하다가 결국 오히려 더 나중에 사드 보복도 심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 김정은의 도발도 참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는 자기네랑 무관한 일인 것처럼 무력 공격까지 시사하는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공조 같은 걸 좀 튼튼히 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초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의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중국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생각을 바꿀까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이 전쟁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게
해서 미국의 이러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신뢰를 얻으면 미국이 뭐 말로는 그렇게 해도 예. 결국은 군사적 옵션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보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뭐 결국은 홍 대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자유한국당 지지해주고 싶어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거칠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 대표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이 모든 어떤 절차 이런 거 없이 대표 의중대로 모든 걸 좀 당을 만들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12일 날 있을 이 원내대표 선거도 이 보통 당대표는 그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근데 상식에 반해서 부당하게 개입하시면서 뭐 이제 또 너무 거친 언어로 이렇게 그 이제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시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자해행위죠. 알겠습니다. 막말 얘기 나온 김에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뭐 등등 고발해야 된다, 뭐 내란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 뭐 저는 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분은 이제 아마 구체적인 뭐 이런 뭐 좀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것도 막말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뭐 지금 이제 저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제 막말 얘기한 것이 뭐 암덩어리 고름 뭐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이 감정적인 혐오감을 주는 말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뭐 출마 예상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큐멘터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 대표께서 이렇게 우리 당내에 사실 자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자해행위다. 알겠습니다. 대표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냐 하는 이야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십니까? 저는 저희 당이 워낙 지금 인기가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시 국민 신뢰받고 뭐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 당이 다시 좀 재건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저한테 중요한 걸까 하고 계속 고민하는 중입니다. 아직 고민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재판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싶으니까. 마음대로구나. 에라, 뭐 기왕 이래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요. 깡패야? 막 가면 돼, 나도. 너무 막 간다. 몸도 안 좋고 안 나간다고 전해줘요. 몸 되게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건강 튼튼 뭐. 여기 밥이 나랑 잘 맞나. 멀쩡해 보시는데 뭘 안 좋다 그러죠? 심기. 심기는 뭐 안 좋겠지만은. 나는 계속 안 나갈 거니까. 공판기를 더 미룰 수 없대요. 알아요. 그래서 저 국선 변호사를만 참석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재판했어. 그러든가 말든가. 불러야지 그래 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는데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에휴, 어차피 나가도 불리해. 그 얘기. 이래도 불리, 저래도 불리. 분리, 막 분리, 아주 분리, 몹시 분리, 매우 분리. 매우 불리, 베리머치 불리. 꽤 분리. 꽤 불리. 그러니까. 그래서 안 나가는구나. 나가서 뭐해. 아유, 떼쟁이. 왜 때려. 참, 감사합니다. 순진무구하셔. 천진난만하셔. 그치요. 갈수록 어려지시나 봐, 마음이. 제가 원래 동심이 가득합니다. 그 어릴 때
그 화나면 어떻게 했어요? 아빠한테 가서 일렀지. 떼쓰는 것만 드는 줄 알았더니 개그도 늘었어. 고마워요. 웃겨. 나도 가끔 내 자신이 웃겨. 나라를 이꼴 만들어 놓고 말이야. 어쩜 그렇게 재판을 안 나올 수가 있어. 그게 나예요. 본연의 모습. 그렇습니다. 나가도 분리 안 나가도 분리. 이래도 죄 저래도 죄. 그래서 뭐가 나오든 간에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 그렇지. 어. 나는 부당한 정치 보복을 받고 있는 거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밖에 없기도 해요. 이거 알지. 이 전문 용어로 이제 배째라 전법이다. 잘 배워두세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써먹을 때 있을 거예요. 써먹은 지 언젠데. 뭐 옛날 얘기하고 앉았어. 아, 선배님이셨지. 엄마? 또 무슨 그게 뭐야 또. 아이고,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아이고. 근데 내 번데기야? 나라를 번데기로 만드셨잖아. 아따. 그러는 분은 뭘로 만드셨는데? 난 콩가루. 진짜 콩가루 많이 날렸지. 많이 날렸지요. 그래서 우리 둘이 합쳤어. 9년. 나를 아주 그냥 맛있게 만든 거잖아. 죽사발을 만들었지. 그렇지, 죽사발, 곤죽. 맛있었어. 맛깔났지. 나라를 아주 곤죽을 만들어가지고. 곤죽을 만들었다. 곤죽을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적폐청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유, 좋다. 좋지? 예.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서. 우리한테 희망적인 얘기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예. 끊고, 이제 들어가고. 안에서 얘기합시다. 네, 문 열어요. 들어갑시다. 네. 잠깐만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야당 식구들은 그래서, 나를 지워버리려고 안 달랐죠? 그렇지. 배신자들, 에이구. 그 얘기하면 뭐하나? 정치라는 건 원래 배신의 요소가 깔리가 있는 거야. 집단으로 뒤통수를 때리네. 이 정도면 뒤통수 아니지 않아? 앞통수 아니야? 날 지운다고, 9년 동안 나라를 골고루 말아먹은 죄가 어디 가나? 그 제가 어딜 가길 바라는 게 꿈이지. 좀 사라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장화홍 대표가 그랬던데 뭐라고요? 친박 청산해야 된다. 암덩어리다. 암덩어리 도려내야 된다. 응? 구체제의 잘못을 안고 가는 비빔밥식 통합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구체제의 잘못이면 응. 전가요? 아유, 소통 좀 하신다. 이거 알아들으시네? 지금은 딴 생각 안 해서 그래. 구체제의 잘못들, 암덩어리들이랑은 계속 같이 못 간다. 같이 가면 다 죽는다. 그들이 함께 가는 비빔밥식 통합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말씀을 대표께서 하셨구나. 또박또박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요? 그렇죠. 9년 동안 나라 망친 집권 세력들 모두 새겨들어야 할 말 아닙니까? 예, 적폐들은 암덩어리. 그렇지. 즉, 농단 부역질 세력은 도려내야 합니다. 아니, 그냥 가차없이. 선생님, 나라가 이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지금 예. 국민들께서는 적폐들에게 쉽게 관용을 베풀지도 마시고 과거를 묻어버린 채 모두 함께 통합하자는 싸구려 뻘소리를 누군가 하거들랑 그 앞에다 대고 정식으로 메롱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메롱! 그렇습니다. 적폐무리의 뻘소리 따위가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구체제의 잘못들과는 절대로 함께 밥을 비벼먹는 이 비빔밥식 통합을 하지 마시고 겸상도 하지 마시고 멀리 내쫓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보세요. 아이고, 연설을 하셔. 그 성질이 안 하시겠지. 나요, 이거. 이거 왜 이래? 아유,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아니, 장화 홍 대표가 하신 말이라며요. 그건 이제 친박 청산 얘기지. 적폐 청산도 마찬가지라니까. 응? 국민들은 적폐들을 도려낸대잖아요. 너무 그러신다. 마음을 좀 달랬어요. 지금 순간 착각했어. 난 단 사람인 줄 알았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도 헷갈리고 아니, 이거 내용이 봐요. 나 이상한 게 진짜 에라 나왔어. 모르겠다 정말. 아이고 어차피 그냥 막 해. 나도 그냥. 응? 그렇긴 한데. 아유 근데 오늘 점심은 그냥 비빔밥으로 먹으면 안 됩니까? 나오는 대로 이것저것 나와야지. 이렇게 집어먹기도 힘들고 그냥. 동작 그만. 깜짝이야. 딱 걸렸어. 왜 이래? 왜 또 장난질이야?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글씨가 핑크색으로 되는 거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 그냥 까만색으로 되는 걸 줬을 것이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다 틀려. 나 좀 전에 팟캐스트 거기 갤러리 들어갔다 왔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진 어떻게 올렸나 본 거야. 이쁘게 잘 나왔네. 이름이나 똑바로 외워. 실제로 지금 항의 문자가 왔어요. 잘못 들으셔가 중간을 들으셔가지고 팟캐이트 아닙니다. 팟캐스트입니다. 정정을 해주셨어. 팟캐이트로 진짜 부른 줄 알고. 이런 일이 있어야 쓰겠어? 숫자가 들어간다 생각은 했는데 에이. 조합이 안 되더라고 순간. 양 선장, 뱀문그러장 얼른 출발해. 에이. 양 선장 뭐해? 빨리 출발해. 어떻게 하려고 해, 그 딜을. 그러니까 빨리 양 선장 들어오라고 해. 맨날 없는 양 선장 찾기는. 지금 어떻게 해봐. 어딜 갈라고.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돼서 맨날 무엇을 하려고 그래. 도움이 안 되단 이거 왜 이래. 나 되게 유명한 여자야. 아까 오프닝에도 나왔지.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그게 뭔 얘기냐면 수원의 어떤 대학병원에서 근데 어딘지는 이미 척추한테 다 알아. 멀쩡한 환자의 전립선을 떼냈다잖아. 뭐? 멀쩡한 전립선을? 그래. 암 환자의 조직검사 병원에 갔다가 잘못 헷갈려갖고 이 사람 멀쩡한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있다 해가지고 멀쩡한 전립선을 거진다 다 떼불고 더군다나 환자한테 그 사실을 여느 동안이나 쉬쉬하고 넘기고 하려고 했던 것이요. 아니 결국 걸렸지? 왜 쉬쉬해? 그런다고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응? 불안불안해 지금. 그래서 내가 가서 그 한심한 병원 정신머리 밑장을 확 다 빼갖고 정신 좀 차리게 양심을 갖추게 해주려니까 야선장 뭐다 빨리 출발하라고. 아귀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거 뭐 어떡하려고 또 표정이 뭔 얘기 하려고 그렇게 해? 어우 말을 죽이자. 사람이 어째 그렇게 살벌해 지금. 아니 이게 죽일 일이지.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죽이긴 무슨. 그 주기자. 그래 주기자. 그 표정을 그렇게 해. 한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 그 주기자 말이지. 주기자. 근데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무느라 바빠. 굉장히 오랫동안 물고 있어.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게. 내가 3번 먼저 시작했잖아. 주기자. 딱 맞춰서 맞아. 나. 딱 맞춰서.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멀쩡한 사람 전립선을 떼어놓고도 열흘 동안이나 쉬쉬하고 있었다는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뭐라는데 왜 이렇게 오바야? 글쎄 주기자 말이 그 병원에서 환자한테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위자료 2천만 원을 줄 테니 그거 받고 합의하든지 싫으면 그냥 의료사고 분쟁 조정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랬대. 무엇이요? 그것들 진짜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 볼라니까 양선장아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뭐든가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나 틀어.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이 밑장을 빼라 이 밑장을. 사랑 반 눈물 반. 그래 진혜성. 노래가 아주 진혜성 들어봤어. 들어봐. 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면 미국은 우리 국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미 동맹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고 이 잘못 줄타기 외교하다가는 저희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외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까지 계속해서 튼튼한 한미 공조를 양국 정상이 다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국빈 방문 억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1박 2일 있으시면서 사실 26분이죠. 단독 회담이. 과연 튼튼한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독 정상회담을 26분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26분밖에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신뢰가
조금씩 좀 금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안보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뭐 자국의 국익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대통령보다도 그 우선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보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뭐 결국은 홍 대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자유한국당 지지해주고 싶어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거칠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 대표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이 모든 어떤 절차 이런 거 없이 대표 의중대로 모든 걸 좀 당을 만들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12일 날 있을 이 원내대표 선거도 이 보통 당대표는 그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근데 상식에 반해서 부당하게 개입하시면서 뭐 이제 또 너무 거친 언어로 이렇게 그 이제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시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자해행위죠.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다. 네, 나경원 의원이 날린 돌직구입니다. 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런 말도 내뱉으셨네요. 나경원 의원 목소리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그 2분 만에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도 하시고 하셨던데요.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대해서 소위 제가 보니까 이 뭐 대화, 평화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훨씬 클 것이고 미국은 이제는 뭐 동북아의 안보보다는 미국 국익을 먼저 따질 것이고요. 그 가운데 튼튼한 한미 동맹 아니면 그러니까 튼튼한 한미 동맹이 중국과 경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런 줄타기 외교 잘못하다가는 양쪽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조금 그런 부분 잘못하다가 결국 오히려 더 나중에 사드 보복도 심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 김정은의 도발도 참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는 자기네랑 무관한 일인 것처럼 무력 공격까지 시사하는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공조 같은 걸 좀 튼튼히 해서 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초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의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중국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생각을 바꿀까요? 저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늘 이야기하지만 이 뭐 전쟁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게 해서 미국의 이러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신뢰를 얻으면 미국이 뭐 말로는 그렇게 해도 결국은 군사적 옵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더 걱정이 되고요. 조금 이 남북 관계는요, 우리 혼자 주도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변 국가 이 이해를 일치해가는 노력 그리고 그 기반은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중국 사실은 이제 중국을 같은 입장으로 끌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 중국과 지금 3불1한 결국 뭐 추가 사드 배치하지 않겠를 검토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예. 이 3불1한을 내놓으셨는데 예. 사실은 중국은 사드 어떻게든지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예. 이제 11월 초에 중국 방문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드의 구체적 사드의 타당한 처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이 10월 말에 중국과의 이런 합의에 있어 사실상 이제 공동 발표에 있어서 이면적인 합의가 있지 않느냐 의심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 이제 우리로서는 이 뭐